안녕하세요. 농업인재성의 변우성 농사입니다. 오늘은 도급과 파견을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도급이란 도급인이 수급인하고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이 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을 한다. 수급인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맺는데, 이때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 명령을 직접 수급인이 한다. 이게 도급이고요. 이건 표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급인 원청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 하청업체랑 도급계약을 합니다. 이 도급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근로자, 수급인이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 근로자의 고용관계, 근로계약은 당연히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있고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업무상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 도급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직접 한다. 그러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는 없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한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구분해서 근로자 파견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있고요. 파견 사업주는 노동법상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고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 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용 사업주. 어떤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습니다. 파견 사업주랑 사용 사업주랑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 사업주에 채용한 다음에 일을 누가 시키느냐? 사용 사업주가 일을 시킨다. 그래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3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파견 계약입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표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용 사업주, 사용업체라고 하고요. 파견 사업주, 파견업체랑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도급은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 계약을 맺었죠. 이 근로자 파견 계약은 이 근로자 자체, 이 파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계약의 목적인 거예요. 어떤 일의 완성의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계약의 목적입니다. 이때 이 근로자랑 고용관계는 누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은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를 아까 도급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직접 했죠. 근데 근로자 파견 계약은 지휘 명령을 사용 사업주가 한다. 이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지휘 명령을 누가 하느냐? 파견은 사용 사업주가 하고 도급은 수급인이 한다. 근데 이 파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당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채용할 수가 없고요. 파견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법상에는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용된 기간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법률적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원청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시켜요. 왜냐하면 파견법상의 대상 업무라든지 파견 기간, 이런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실질은 파견처럼 하는, 그래서 도급 위임 계약 등으로 위장하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로는 근로자 파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송도 걸리고 있고 노동부의 진정 사건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급과 파견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산하 도급이라고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근로자랑
하청 근로자가 섞여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내화독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노동부 진정이 벌어지면 거의 대부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고,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직접 고용 의무뿐만이 아니라 그 원청 근로자의 그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었다라면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에 차별이 성립하게 됨으로써, 그건 임금이나 복리후생 다 마찬가지로 차별이 성립한다면 그 금액을 3년까지 그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명령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급과 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사발령상의 파견이 있고 법률상의 파견은 가끔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법률상의 파견입니다. 법률상의 파견은 파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자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계약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파견 사업주의 영리를 추구하는 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사발령상의 파견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인사발령상의 파견은 도급계약이에요. A랑 B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이 B, 수급인의 근로자가 A, 도급인 회사에 가서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근무 장소만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전산의 유지보수 계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래서 도급계약이지만 그리고 일의 완성을 위해서 업무상 지휘명령은 수급인이 직접 하면서 근무 장소만 도급인 사업장으로 가 있는 건 인사발령상의 파견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법률상의 파견과는 다르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